안녕하세요. 강북총솔 인문논술 강사 진리영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 세 가지, 이제 논술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고려하셔야 할 것이 수능, 두 번째가 내신, 그 다음에 대학별 유형, 요것이 세 번째였는데요.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 전략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5학년도 논술 전형의 최저 학력 기준을 보시면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고려대입니다. 고려대가 7년 만에 논술 전형을 재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굉장히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은 편입니다. 자, 먼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의 경우에는 4개 영역 등급합 5입니다. 그러니까 탐구 하나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높은 점수죠. 그러니까 등급이죠. 예를 들어서 국어가 1등급 나오고, 뭐 수학이 2등급 나오고, 영어가 1등급 나오고, 사탐 하나가 1등급이 나와야지만 붙을 수 있는, 뭔가 이제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이 논술 전형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기본적으로 수능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수 없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논술을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본인의 꿈은 한 성균관대, 중앙대 이런 학교들 가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내 성적이 뭐 건대 요 정도 갈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간극을 뛰어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논술 전형인데요. 사실상 이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경우에는 이러한 장점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 2, 1, 1 요 점수가 이점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1, 2, 1, 1 5 맞았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사탐 하나가 몇 등급이어도 상관이 없고 나머지 4개에서만 합 5가 되면 되는 것이니까 극단적으로 1, 2, 1, 1, 5 이렇게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정시로 가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정시로 가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또 어떤 격차가 나는 점수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이 논술 전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기는 어려운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 고려대학교 나머지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에는 지금 4개 학 등급 8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장점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국어 3등급 나오고, 수학 3등급 나오고, 영어 1등급, 그 다음에 사탐 한 과목이 1등급이 나오면 뭐 나머지는 5든 6이든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3, 3, 1, 1, 6 또는 3, 3, 1, 1, 5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성적으로 고려대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을 도저히 정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내신을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명확한 이유가 또는 명확한 장점이 확실하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경영대학의 경우에는 별로 사실상 굳이 논술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이 성적이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점이 아예 없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지금 이 고려대학교 나머지 학과들의 경우에는 최저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만큼 실질 경쟁률이 좀 높아진다고 보셔야 돼요. 반면에 고려대학 경영학대학의 경우에는 지금 4개 등급합 5 같은 경우에는 실질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질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최저가 낮으면 물론 최저를 충족하기는 쉬우나 실질 경쟁률이 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최저가 좀 높은 학교나 학과들의 경우에는 최저를 맞추기가 어려운 만큼 실질 경쟁률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글 실력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부분이 인문대학이나 사회계열에 비해서 경영대학이 좀 더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글 실력에 조금 더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인문사회 계열에도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좀 글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거예요. 물론 글을 못 쓰면 당연히 고려대 못 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인문사회 계열에 비해서는 글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부분이 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경희대 한의예과가 세계 등급합 4가 나옵니다. 자, 이 성적은 이제 나머지 어떤 세 개니까 앞에 고려대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적은 편인데요. 물론 3합4는 좀 쉬운 성적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국어가 2등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학이 5나 6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탐과 영어가 1, 1 나오면 경희대 한의예과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문과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나머지 영역은 1등급, 2등급 정도 나오는데 실제 수학이 너무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 이런 이제 수시 전형을 잘 활용하시면 조금 더 높은 학과나 학교들을 좀 지원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화여대 스크랜튼과 성균관대 글로벌 계열. 자, 요것이 3합 5등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성균관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탐구 두 개를 각각 합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 3등급 나오고 사탐 각각 또는 과탐이어도 상관없죠. 과탐이든 사탐이든 탐구 영역이 1, 1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국어랑 수학이 몇 등급이든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고려대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실제적으로 최저를 맞추기가 좀 쉽다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실질 경쟁률은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화여대 스크랜튼에 비해서 성균관대 글로벌 전형이 훨씬 더 실질 경쟁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무작정 최저가 낮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반대로 최저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제 탐구 영역 각각 반영하기 때문에 성균관대의 경우에 아직 2024학년도 입시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리고 또 이제 발표를 최종적으로 실질 경쟁률이 얼만큼이었는지 발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발표를 하든 발표를 하지 않든 다른 이제 이화여대나 아니면 중앙대나 이런 학교들에 비해서 성균관대의 실질 경쟁률이 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특수한 학과들을 제외하고 또 고려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우리가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학교들은 3합 6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중앙대, 성균관대 역시 여기서도 성균관대는 탐구 1, 2를 각각 합산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2등급까지 1등급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어가 3등급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수학은 엉망인데 뭐 영어가 2등급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탐이 2등급 나오면 총 합이 7인데 영어 2등급은 1등급으로 쳐주기 때문에 3합 6이 되어서 중앙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면 실제 어떤 실질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데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논술 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좀 합격률이 낮은 시험은 아닐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런 학교들이 지금 3합 6을 요구하는 학교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3합 7을 요구하는 것이 서강대와 가톨릭대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자, 요런 학교들은 이제 3합 7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쯤 되면 조금 궁금하신 게 하나 있을 텐데 논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떠도는 헛소문이 있어요. 그 헛소문이 뭐냐면 수능 굉장히 잘 보면 논술 못 써도 합격한다더라. 사실은 뭔가 이 수능 성적을 가지고 뽑는다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균관대가 탐구 각각이니까 영어가 3 나오고 사탐이 2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가 2 나오고 하나가 1 나왔다.
그러면 3합 6은 맞췄는데 나머지가 5든 6이든 신경 안 쓴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던데요. 이런 식의 어떤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요, 실제로 각각의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최저를 충족시켰는지 아닌지만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성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헛소문이 왜 도냐? 이런 것이에요. 이제 뭔가 내가 수능을 굉장히 잘 봐서 그 학교를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애매한 입장에서 논술을 보러 갔다. 자, 이랬을 때 난 그냥 대강 쓰고 나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를 좀 학생들이 좀 과장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나 편지 쓰고 나왔어 라든가 아니면 나 거의 뭐 칸도 못 채우고 막 썼어 이렇게 좀 과장되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것이 좀 와전되어서 수능 성적을 가지고 논술을 뭐 학생들을 뽑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떠도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충족되면 나머지는 전혀 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홍익대는 3합 8 요구하고요. 여기서 2등급 이제 두 개 영역 등급 합 3을 요구하는 게 한국외대 LD/LT입니다. 자, LD/LT는 외대에서 좀 특수한 학과들인데요. LD는 이제 외교관, 그 다음에 LT는 국제통상 전문가를 뽑는 이제 그런 이제 양성하는 학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에는 합격을 하면 4년 장학생이에요.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주어지는 이제 학과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학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당연히 정시 성적에서 이 성적을 가지고 여기를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논술 전형의 장점이 아주 잘 드러나는 어떤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한국외대 LD/LT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과의 경우에는 그냥 2합 4를 요구하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글로벌하고 성균관대도 이렇게 나눠져 있죠. 글로벌과 그냥 일반학과, 이화여대도 스크랜튼과 그냥 일반학과, 그 다음에 외대의 경우에도 LD/LT와 그 다음에 그냥 일반학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냐면 여기 하나가 좀 더 이제 2합 3이고 2합 4니까 이쪽의 실질 경쟁률이 좀 더 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외대의 경우에는 LD/LT가 나머지 학과들의 와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이제 어떤 학과인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많게는 한 2배까지도 차이가 나요. 실질 경쟁률이.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최저에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스크랜튼하고 일반학과, 글로벌과 일반학과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또 LD/LT와 일반학과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굉장히 많이 차이 나면 자, 예를 들어서 고려대만큼 차이가 나면 이쪽을 이제 어떤 실질 경쟁률이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경우는 무조건 경영대학 쪽이 실질 경쟁률이 더 낮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한 등급 정도만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스크랜튼, 글로벌, LD/LT를 쓰는 학생들이 성적에 좀 더 자신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낮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일반 학과에 비해서 좀 더 높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마찬가지로 경영경제 같은 경우가 실제 많이 뽑아서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경제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대부분 최저를 조금 더 잘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경영경제가 좀 더 높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잠깐 1차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최저가 높을수록 실질 경쟁률이 떨어지는 건 맞다. 그러나 어떤 한 등급 정도의 차이가 있을 때는 그것이 어떤 실질 경쟁률을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리지는 않을 수도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차이가 나면 분명히 실질 경쟁률이 이쪽이 확실하게 낮겠지만
자, 요런 식의 학교들의 경우 한 등급 정도만 차이가 나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실제 요런 학교들이 한 등급은 좀 더 높지, 한 등급 높지만 실질 경쟁률도 좀 더 높을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구체적으로 제가 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이제 낮은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부분 알고 있는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숙명여대, 세종대, 숭실대, 연대, 미래간호학과 요런 학교들이 이합 5를 요구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요번 연도에 그 최저가 좀 높아진 학교가 있어요. 이제 경희대죠. 경희대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합 5를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요.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탐구 2개가 평균으로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까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실질 경쟁률이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맞추기가 어려워진 만큼 실질 경쟁률은 좀 낮아진다. 실질 경쟁률이 좀 낮아지면 좀 더 작년에 비해서 학교를 들어가는 게 최저가를 맞췄다는 전제하에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 등급합 6인 학교들, 그 다음에 7인 학교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개 영역만 이제 반영하는 학교들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한 개 영역도 이제 3등급, 5등급인 학교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적용 학교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연대, 한양대, 가톨릭대, 간호학과 제외하고요. 경기대, 단국대, 광운대, 인하대, 아주대, 상명대 뭐 이런 학교들이 전부 다 미적용하는 학교들이에요. 자, 미적용하는 학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쫄딱 망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훌륭한 보험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 학교들의 경우에는요,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에 거의 차이가 없겠죠.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 수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뭐 경기대라든가 뭐 이제 매년 달라질 수 있기는 합니다. 요런 이제 이런 학교, 아주대라든가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경쟁률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연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자, 연대하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너무 문이 좁아요. 자, 그런데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연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논술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최저도 없고 그 다음에 내신도 전혀 반영을 안 하기는 하지만 연대의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일단 수리 논술도 하나 나오고요. 영어 제시문도 나오고 그 다음에 2시간 안에 써야 되는 분량이 한 2,400자 내외이기 때문에 써야 되는 분량도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연대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문제 자체에서 변별력을 가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연적인 요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충실히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연대는 좀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대는 쓰셔도 되는데요. 반면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은 경제 경영을 제외하고서는 쓰지 않기를 권장하는 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이 한양대를 너무 가고 싶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높은 경쟁률을 알지만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제 경영 같은 경우엔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수리가 나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인문 논술도 나오지만 수리 논술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상 인문 논술은 한 보통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수리 논술을 전반적으로 다 맞을 수 있다. 그러면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문 계열은요. 인문 문제가 한 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대랑 비교해 봤을 때도 문제 자체에서 변별력을 가를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적어지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이제 이 한양대가 실제 미디어학과 같은 경우는요, 경쟁률이 200대 1이 넘어갑니다.
그럼 200명 중에 1등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너무 힘들고요. 문제 자체에서 뭔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 변별력을 가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서 평가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붙기가 너무 힘듭니다. 연대랑 한양대 중에 제대로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의 경우에 어느 학교가 더 붙기가 힘드냐라고 얘기하면 전 두말할 나위도 없이 무조건 한양대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수능은 마지막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논술이라고 해서 논술 전형 준비한다고 해서 논술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수능과 내신은 특히 수능의 경우에는 최저만 맞출 정도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수능은 무조건 마지막까지 가져가시고 논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능으로 못 가는 학교를 가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일주일에 3시간이나 4시간 정도만 투자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능에 올인을 하셔야 오히려 합격의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자, 근데 꾸준히는 물론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아까 제가 중앙대 이제 실질 경쟁률을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 충족률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가 요걸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국어국문학과의 경우에 최초 경쟁률이 70.3, 그치, 뒤에 소수점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70대 1 정도 됐어요. 근데 이때는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쳐주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이제 똑같이 3합 6이었을 시절인데 70대 1이었어요. 이러니까 이제 70명 중에 1등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논술 로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최저 충족률 보세요. 80% 애들, 82% 이상인 학생들의 경우에 실제로 수능 때문에 떨어졌어요. 논술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6개 중에 진짜로 수능을 다 맞춰서 6개를 다 시험 보러 간 학생들은 굉장히 드물고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만 봤더니 11대 1 정도로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물론 11명 중에 1등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70명 중에 1등 하기보다는 훨씬 더 수월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최저가 높을수록 여러분들이 최저를 맞추실수록 실제적으로 어떤 논술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도 다 비슷한데요. 심리학과는 최초 경쟁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최저 충족률도 뭐 한 80% 가까이 돼요. 자, 80% 정도가 수능 최저를 못 맞췄지만 그래도 실질 경쟁률이 꽤 높은 편인데 교육학과는 10대 1이고요. 경영학과도 13대 1 정도 됩니다. 자, 요거 보시면 얘에 비해서는 훨씬 더 할만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어떨까요? 요 경쟁률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져요. 자,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무조건 수능을 좀 같이 가지고 가셔야 실제로 논술의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근데 반면에 그럼 최저가 좀 낮은 학교들은 어떨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경희대인데 요때는 이제 요번 연도와 다르게 이제 2025학년도와 다르게 사탐 한 과목만 반영해서 2합 5였을 시절이에요. 자, 이거 보시면 최초 경쟁률 자체가 벌써 너무 차이가 나죠. 이 중앙대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국어국문학과에 비해서 미디어학과가 왜 이렇게 낮으냐면, 뭐 낮은 것도 아니지만 왜 이렇게 낮아지냐면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회계열은 그러니까 경제경영이든 뭐든 아무 상관없고 어문계열 쪽은 전부 이제 인문 논술만 나오는데요. 이제 사회계열은 전부 다 수리 논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이 같이 나와요. 세 문제가 나오는데 1번, 2번은 인문 논술, 3번이 수리 논술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담을 느껴서 애초에 이런 사회계열 쪽으로 지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국문학과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물론 경희대 국문학과가 굉장히 좋은 학교이기는 한데 그것보다도 수리논술이 좀 더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최저 충족률이 지금 보세요. 이하보다 보니까 아까 중앙대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충족률이 높죠. 이제 아까 특수한 한의예과 이건 삼합사였기 때문에 얘는 역시 낮아지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최저 충족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충족률이 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최저 충족한 학생들이 중앙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뭐 48대 1, 36대 1, 68대 1, 자, 요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중앙대를 논술로 간 학생이 있고 경희대를 논술로 간 학생이 있다고 볼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경외시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앙대 논술로 간 학생이 좀 더 논술을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중앙대 국문학과는 11대 1이었어요. 실질 경쟁률이. 그러니까 11명 중에 1등 한 겁니다. 반면에 경희대의 경우는 어때요? 48명 중에 1등 했어요. 이 학생이 훨씬 더 논술을 잘하는 것일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48명 중에 1등 하기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학교들만 쓰게 되면 당연히 논술의 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저가 높은 학교를 쓰시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게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서강대를 보시면 이때는 3합 6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중앙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실질 경쟁, 물론 여기도 보시면 최저 충족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경희대에 비해서 확실히 낮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 경쟁률이 아까 중앙대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그쵸? 자, 이렇게 보시면 중앙대하고 서강대는 똑같이 그러니까 최저 학력 기준은 3합 6인데 똑같은 경우, 최저 학력 기준이 똑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는 학교의 실질 경쟁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서성한, 중경외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학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앙대보다 서강대가 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그 학교가 서강대랑 중앙대가 똑같이 최저가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때 서강대의 실질 경쟁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경희대랑 비슷한 이제 최저를 가지고 있었던 동국대를 보시겠습니다. 이때 동국대는 2합 4였어요. 물론 이제 경희대보다 좀 한 개 높긴 합니다. 하지만 서강대나 중앙대보다는 분명히 낮고 경희대랑 좀 더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데 이거 보시면 지금 최초 경쟁률하고 최저 충족률과 실질 경쟁률을 보시면요.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경희대랑 동국대랑 물론 동국대가 이 당시에는 좀 더 최저가 좀 높은 수준이었던 것은 맞지만 그래도 실질 경쟁률의 측면에서는 사실상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때 경희대의 경우에는 2합 5였고 중앙대는 3합 6이었는데 오히려 중앙대하고 좀 더 비슷한 양상을 보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최저를 맞출수록 이제 실질 경쟁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논술로 대학 가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로 특수학과들의 경우에 좀 더 학생들의 경우에 좀 더 최저를 그 학교를 지원하거나 그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좀 더 최저를 잘 맞출 가능성이 있어서 일반 학과와 특수학과 사이의 실질 경쟁률 차이는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저가 높을수록 좀 더 실질 경쟁률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실제 비슷한 레벨에 있는 그러니까 비슷한 최저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좀 더 높다고 생각하는 학교의 실질 경쟁률이 좀 더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여러분들이 논술을 준비하셔야지 무작정 논술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수능은 최저만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위험하실 수 있어요. 게다가 수능은 너무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원래 영어랑 사탐으로 맞추려고 했었다. 그런데 실제로 사탐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 영어가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으시는 게 좋냐면 내가 이 밑으로는 차라리 재수를 하겠다라는 어떤 마지노선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건대를 너무 가고 싶다. 건대까지는 가고 싶다. 그 밑으로는 조금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이랬을 때 건대는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 그 다음에 그 위의 학교들은 전부 다 논술로 노려본다. 이런 전략으로 임하셔야지 무작정 논술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수능 최저만 맞춘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 건 아니었죠. 지금 보시면 어쨌든 14명, 12명, 10명, 13명 중에 1등을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요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논술을 하시되 나머지는 수능이나 내신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신과 논술 유형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